클럽입니다. HLB 2069호 배팅한 영국계 헤지펀드 LMR 파트너스 관련되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신약 상업화 자금 유치 성공의 의미가 가장 높죠. 자, 주가는 이제 좀 아쉽게도 7% 넘게 일단 하락하면서 정규장에서 55,5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오후에 이제 LMR 파트너스의 자본 유치 이후에 제가 LMR 파트너스가 헤지펀드다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그냥 단순히 글로벌 자산 운용사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성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 이렇게 뭐 파트너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사모펀드 아니면 뭐 헤지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헤지펀드 쪽으로 2069억의 전략적 투자 유치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단순히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니까 같이 이제 윈윈해서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성격이 많은 거죠. 그리고 외국계 이제 이런 헤지펀드가 아직 FDA의 허가를 최종 받지 않은 비상용화 단계의 한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주가뿐만 아니라 향후에 업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기 관점에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자, LMR 파트너즈가 BW와 EB를 합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고요. 투자 주관사는 UBS인데 본래 이제 이 설립자들이 UBS 쪽하고 이제 골드만삭스 쪽의 어떤 인원이기 때문에 투자 주관사도 UBS다. 홍콩계. 홍콩에도 이제 2012년도에 브랜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약 개발 사업은 상업화 이전에 보통 10년에 1조 가까이 돈을 들죠. HLB도 리보세린 개발 과정에 장기적으로 이제 5천억, 6천억 이상의 이제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죠. HLB는 리보세라니 외에도 최근에 라이센스 인을 한 뭐 리라푸라티닙이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후보 물질의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제 최종 상업화된 제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매출 333억, 영업 손실은 518억.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사들은 상업화되기 전에는 뭐 이런 어떤 구조가 대부분이니까 이건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자금난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이 말은 이제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도에 발행했던 부분들이 주가 급락으로 행사가액이 이제 떨어지면서 풋옵션이 나오면서 이제 자금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40회차, 41회차 그 전환사채 발행 성공을 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대규모 이제 외자 유치까지 했기 때문에 여전히 재무적인 어떤 부분과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음을 일단은 보여줬다는 게 이제 주가에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8월달 저점 대비해서는 최근에 58,000원 구간 보면 한 70% 가까이 올라갔다가 또 이제 5만원 초반까지 조금 또 이제 하락 가격 조정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가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향후에 이제 임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전략과 전략적 뭐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HLB의 손을 잡은 LMR 파트너즈는 2009년도니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신생 뭐 헤지펀드 이런 거 많이 설립되었죠. 영국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고, 이 Asset Under Management,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는 20조 원입니다. 뭐 2009년도에 UBS 출신인 트레이드인 벤 레빈과 스티판 레놀드,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 이제 인물이 추가로 들어와서 이제 설립된 거고요. 350명 정도의 운영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비상장 뭐 그 다음에 공개 주식 뭐 사모,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에셋 쪽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비상장을 주로 이제 해서 M&A를 해서 경영권 뭐 이제 매각 이런 쪽으로 이제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헤지펀드는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그 다음에 뭐 외환, 그 다음에 볼런타리티, 그 다음에 커머디티 이런 쪽에 여러 쪽을 이제 병행하면서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 이제 헤지펀드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에 이제 이런 특히나 메자닌 쪽에도 성과를
잘 내는 뭐 그런 어떤 이제 헤지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LMR 파트너즈가 한국 시장에서도 HLB 이전에 보면 검색을 해보시면 롯데 관광개발 관련해서 LMR 파트너즈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메자닌 쪽 자금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BW나 EB를 결합해서 투자할 때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은 채권이죠. 근데 이제 주식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의 옵션을 통해서 채권이 이제 BW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는 아예 이제 사라집니다만 BW 같은 경우는 채권이 좀 있는 상태에서 주식 전환 옵션이 있고 EB는 이제 HLB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HLB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HLB가 잘 되게 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BW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의 15%는 연금 한 300억 규모는 이런 거고요. 나머지 85%는 향후에 이제 임상 진전이라든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뭐 구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환가액 자체는 48,000원대. 그리고 내년도 11월 달부터 2030년도까지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 11일 전에 주가의 어떤 상승을 예상하는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주식으로 모두 전환하게 되면 이 LMR 파트너즈는 3%의 어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고 EB 쪽으로는 HLB 보통주 14만 주 가량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도 이 교환 청구는 여기는 보면 이제 올해 12월 23일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교환가가 HLB 교환가 48,900원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이제 청구가 EB 쪽에서 나오는지는 연말부터 이건 좀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말에 12월 달이나 내년 1월 정도의 항소제약의 리서브션제 관련되는 기사가 그 전에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에도 굉장히 뭐 긍정적이겠죠. 지난해 올해는 FDA로부터 이제 두 번의 이제 CRA를 받아서 대응 중이고, 이번 투자 자금은 운영 자금으로 한 30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엘레바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니까 뭐,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의 임상이라든지 상업화 과정에 이제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LMR 파트너즈는 성장 잠정률이 큰 저평가 상장 기업에 투자하기로 유명한 운영사다. IB 쪽 관계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HLB 투자도 그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다른 쪽에 아이뉴스에 보면 이제 셀트리온의 2010년도에 싱가포르 테마색이라든지 JP모간 쪽에서 투자했을 때 어떤 전략적 투자와 비교 대상을 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는 호재가 분명히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13일 이후에 납입 관련과 그 다음에 연말에 EB의 어떤 행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진행하는 부분들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후에 이제 블러터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에서는 어제 더벨에서는 이 금리가 발행이 그 보통 메자닌보다는 금리 좀 높죠. 5%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뉘앙스였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거보다는 금리 부담보다는 일단 자금 유치가 더 이제 큰 개념에서는 성과를 보냈다. 주가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번 자금은 임상 개발과 글로벌 상업화 추진 목적으로만 딱 사용됩니다. 돈이 그냥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돈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 부담 관련되는 부분, 보통은 이제 유상증자로 돈을 받아가지고 HLB 같은 경우는 자꾸만 이제 뭐 M&A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을 소비를 하는 경우가 그간에 많았잖아요. 성장을 위해서. 근데 이번에 자금 유치에선 목적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 명확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거래 당사자 중간에 이제 뭐 이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관 서비스하는 게 이제 에스크로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결제나 구매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가 있다가 이제 뭐 판매가 되면 받거나 주게 되는 뭐 이런 게
그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다. 그 자금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행사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제 돈이 나가는. 그냥 막 주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나름 LMR 파트너즈가 뭐 이런 걸로 이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단은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연간 이자가 이제 103억이면 HLB가 1년에 뭐 보통 비용이 한 1000억대 정도가 넘기 때문에 성공만 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주식 전환되게 되면 채권 관련되는 부분이 전환되면 뭐 이런 이자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오버행 이슈 정도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HLB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5천만 달러 가량에 뭐 불과하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상업화라든지 이게 성공하게 되면 좀 돈이 들어오고 지금 임상도 다 끝난 상태에서 승인은 이제 최종 여부를 보니까 지금 당장 뭐 대규모 돈이 필요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LMR 파트너스 측에서 유동성 확보들을 이유로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뭐 알려졌다. 그래서 여기 이자 수익보다는 결국 이자를 5% 받으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주가 상승에 따른 신주현세권 행사를 걸고 있는 것으로 이제 뭐 당연히 판단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 헤지펀드가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제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홍콩 시장에서도 강보합권,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을 계속하면서 이제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에서도 주가가 이제 한 20% 가까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오늘 공매도 쪽은 정규장에서 이제 거래량은 200만 주, 그러니까 900만 주, 터지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은 200만 주대로, 어제까지는 그래도 양봉이었습니다만 오늘 7% 음봉이 나오면서 공매도 거래량은 조금 늘었죠. 17만 주 정도로, 비중은 8% 정도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650만 주. 그러니까 이게 11월 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일 월요일 날, 그 다음날 오히려 이제 주가는 급등했는데,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공매도 압박이 여전히 커버링보다는, 맞서는 흐름의 이제 잔고 수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털려야 사실은 이제 급등세가 돌파가 나오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6만원단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아직 수급상에서는 맞서고 있는 부분에서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계속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늘은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장중에는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관련되는 부분과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